자, BT입니다. 이거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의 9강에서 한 번 문제죠. 요약문 문제 이거 뭐 40분 유형이잖아요. 그쵸? 모의고사에. 자, 보면 farm animals 말 그대로 농장 동물, lab animal 이거는 뭐 실험실 동물, sports horses 뭐 스포츠용 말, 뭐 이런 our language when we refer to some animals.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refer to란 말이 뭐 언급하다, 참조하다 이런 소리니까 우리가 뭐를 언급할 때 some animals, 이 몇몇 동물들을 우리가 언급할 때, 뭐, 우리가 몇몇 동물들을 언급할 때 쓰는 그런 어떤 language, 언어가라는 소리겠죠. 언어가, language, 이게 주어겠죠. When we refer to some animals, 우리가 몇몇 동물들을 refer to가 언급하다, 참조하다 이런 소리요. 우리가 일부 어떤 몇몇 동물들을 언급할 때, 그렇게 쓰는 우리의 어떤 뭐, 이 language, 언어가 종종 focus on 동사로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야. 그 동물들의 exploitation인 거 활용, 뭐 조금 나쁜 식으로 하면 뭐 착취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동물들의 활용, 그리고 어디에 또 the benefit human gets from them에서 여기도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해서 인간이 되면 또 동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동물들로부터 get 얻는 그런 benefit, 이익, 혜택, benefit이 뭐 혜택이나 이익 이런 거잖아요. 이익이나 혜택 이런 데다가 focus on 초점을 맞춘다는 거. 우리가 이 동물들 refer to 언급할 때 쓰는 그런 language 언어가 언급하는 언어가 우리가 refer to animal 언급하는 그런 언어가 결국은 뭐를 나타낸다고 쓸 때 쓰는 그 언어가 종종 그 동물들의 exploitation 활용 이용 또는 그 동물로부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benefit 이런 데다가 focus on 초점을 맞춘다는 거.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animals 어떤 동물들 as a source of food, 이건 뭐 식량 어떤 근원, 식량의 어떤 자원으로서 어떤 동물 언급하거나 아까 전에처럼 farm animal 이런 것처럼 아니면 used in biomedical research, 어떤 biomedical research, 생명의학의 연구에 사용되어지는 거고 이건 뭐 lab animals 이렇게 썼잖아요. 아니면 for recreational activity, 어떤 오락 활동에 쓰이는 이렇게 해서 뭐 스포츠 옷이나 이런 것처럼 스포츠용 말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어떤 이 동물들의 그 활용, exploitation 그리고 동물들로부터 얻는 그런 benefit, 이익이나 혜택,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 동물을 언급할 때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when we refer to some animals as pet,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동물들을 모로서 pet, 애완동물로서 refer to 언급할 때는 we implying they are used for any purpose. imply라는 말, 뭐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우리가 그 동물들의 사용을 for any purpose가 목적이니까 그 동물들은 여기 있습니다. 애완동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동물들의 사용을 어떤 목적을 암시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어떤 동물들을 pet, 애완동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동물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라고 암시하는 거냐는 소리죠. 근데 pet, 애완동물은 can be defined. 조비 비평태 수동태로 define이 정의하다는 소리잖아. 애완동물은 뭘로 정의가 될 수 있다고? neutral manner. 뉴트럴이 중립적인이라는 소리죠. 뉴트럴, 중립적인. 이런 중립적인 방식으로 묘사가 될 수 있다. 뭐로서? as an animal, 어떤 동물. that 주격관되죠. lives with humans. 인간과 같이 사는 뭔가 어떤 중립적인 어떤 방식의 동물로 언급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source of food, 음식 자원, 식량 자원이나 아니면 어떤 의료의 어떤 의학에 대한 연구의 어떤 이 대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오락의 어떤 활동, 그런 어떤 대상을 위한 동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하고 같이 사는 동물, 그런 의미의 어떤 중립적인 방식으로 애완동물은 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another largely used term이라는 말 보통 뭐 뜻이 몇 개 있지만 용어라는 뜻도 있죠. 기간이나 뭐 조건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largely used, 크게 사용되어지는 용어, 그러니까 pet, 애완동물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크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해서 term 저게 중에 그 단수로 companion animal, 이건 보통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반려동물인데 그런 것도 또한 위치하고 콤마에서 계속적인 관계대명사로 implies, 뭐를 시사한다고. 반려동물에서 companion animal 이게 지금 선행사로 쓰인 거니까 단수로 implies 이렇게 단수동사 써서 주격관계 뒤에 단수동사 써서 뭐를 시사하는 거라고 또 대접속사. You keep them in our home. 우리가 그 동물들을 우리 집에 기른다는 거. 뭐를 가지고 with the final aim, 최종 목적, 무슨 최종 목표 of 동격 나타내는 전자 써서
getting companionship. companionship에서 어떤 반려관계 이런 소리겠죠. 뭔가 이게 companionship이라는 게 좀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feeling good, 좋은 good feeling, 좋은 감정 그런 것들 companionship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companionship, 뭔가 반려관계 좀 기분 좋은 어떤 느낌을 그렇게 얻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최종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집에다가 기르는 동물이라는 걸 시사한다는 거죠. companionship, companion animal 이렇게 반려동물 이렇게. 원래 companion만 써가지고 왜 동반자, 동행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렇죠? companion만 써가지고 뭐 동반자나 동행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렇죠? Some may argue.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argue 주장할 수도 있다고 대접속사. A fish in a tank, fish tank, fish tank는 어항이죠.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is not really anyone's companion. 다른 어떤 실제로 다른 누군가의 어떤 companion, 동반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솔직히 어항에 냅두고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는 관상용 물고기들은 companion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동반자, 동행이라 하긴 그렇죠. 그렇지만 이 용어, 즉 이런 companion이라는 이 용어, 동반자라는 이 용어가 adapt well, adapt 잘 적응이 된다 해서 어디에? to 전사 써서 domestic species. domestic일 때는 가정에라는 소리겠죠. 가정의 어떤, 가정에서 기르는 종들, such as 예를 들어서 dogs and cats. 이런 개나 고양이 같은 domestic species에는 잘 적용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물들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 빠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물들은 잘 kindly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또 뭐로서 consider 여긴다고 members of family, 어떤 가족 구성원 또는 우리의 best friend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어떤 companion이라는 이 단어가 텀이 이런 domestic species, 어떤 가정에서 기르는 종, 이런 개나 고양이한테는 잘 adapt 적용이 되는 말이란 거죠. 그리고 with whom 또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뭐 with whom we share our time and financial resources. 여기서 이제 whom with라는 전사를 줘 뒤에는 with, we share with 여기다가 또 share 뒤에다가 넣어도 되고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다 써도 되죠. 우리가 뭐를 같이 공유하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financial resources, 어떤 이 재정적 자원을, 우리의 시간과 어떤 재정적 자원을 share, 공유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기르는 종인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은 이런 companion이한 용어가 잘 adapt 적용이 된다는 거죠. 뭐 개나 고양이 기르면 당연히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돈도 우리 가지고 있는 돈도 개나 고양이한테 많이 들어가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생각 못하면 애완동물 기르면 안 돼. 애완동물을 기르면 진짜 뭐 잔병 치료하는 것부터 뭐 사료값부터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애완동물이 행복하게 지낼까 할 때 애완동물한테 필요한 여기저기 이런 자잘한 어떤 용품들 사는 것부터 아니면 나중에 애완동물이 뭐 죽었을 때 진짜 장례도 치러줘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질 수 있어야 돼. 그런 거 하지 않으면 기르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10몇 년을 강아지 키우다가 지금은 또 강아지 죽고 나서 그렇게 장례 치르고 뭐 한 10년 정도 더 지났는데 지금 살짝 또 무슨 강아지 한 마리 더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어떤 책임감을 또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또 부담이 돼서 내가 과연 또 그렇게 모든 걸 또 강아지한테 많은 어떤 해줘야 될 걸 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differently from other species. 이런 다른 종들, species가 종이라는 명사 단복수 다 써요, 똑같이. 다른 종들이랑은 differently, 다르게. 즉, 뭐, 이, 고양이나 개들은 다른 어떤 종들이랑 다르게 companion animal, 즉, 동반자 어떤 이 동물들, companion animal들은 그래서 appear to represent, 이때 표현은 당연히 나타나다가 아니고 씬처럼 뭐뭐해 보이다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동반자 동물들은 뭐해 보인다고, 뭐를 represent가 왜 나타내다 하는 소리죠. 뭐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런 rather than 뭐만 하기보다는 economic, 경제적인 resource, 자원을 나타낸다기보다는 emotional resource, 어떤 이 감정적 자원을 represent, 나타내는 것 같다는 거. 어떤 동반자 동물이라는 건 어떤 재정적, 어떤 경제적인 뭔가 리소스, 자원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emotional, 어떤 감정적, 정서적 자원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거. 그러면서 콤마에서 문장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런 companion animals, 이런 동반자 동물들이 결과적으로 뭐를 제공해준다고 인간에게.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거.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이렇게 support, 어떤 지원, 지지, 지원이나 comfort, 편안함,
그리고 어떤 companionship, 어떤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good feeling, 좋은 어떤 감정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건 다른 어떤 동물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떤 economical resources, 어떤 재정적 어떤 이 경제적인 어떤 자원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이 경제적 어떤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companion animal, 동반자 어떤 동물들,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고 좀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 자원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같이 있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즐거운 행복한 어떤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니까 이런 어떤 개나 고양이를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게 companion animal, 동반자 동물이라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뭐 진짜 개나 고양이 말고 다른 것들 뭐 아니 아까 봤던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 물고기도 나한테는 반려동물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또 물고기, 어항에 있는 물고기 아니면 진짜 뭐 쥐나 뭐 아니면 다른 그런 것들을 아니면 뭐 늑대나 아니면 뭐 사슴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랑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getting companionship, 어떤 동반자 관계를 얻기 위한 목표로 사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feeling good, 기분 좋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사는 동물들이 companion animal, 반려동물이란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이거를 요약한 거, 자, 보면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 많이 봤죠. 뭐뭐에 관해서는 이란 소리, 뭐뭐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때 to가 전치사라고, 전치사. 그래서 뒤에 명사 상당 없고 동사 보면 동명사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animal discourse가 뭐 담화, 대화 이런 소리니까 어떤 동물에 관한 어떤 담화, 대화에 관해서, 동물에 관한 어떤 말에 관해서는 when it comes to, 이 표현 꼭 알고 있어야 돼. when it comes to.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언어가 typically emphasize가 강조하다는 소리죠. 즉 동물을 우리가 뭐 말할 때 그때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언어가 일반적으로 뭐를 강조한다고, 몇몇 동물들의 뭐를 강조한다는 거. 반면에 반면에 the terms for 어떤 여기 도전 애니멀 동물들, 어떤 동물들, 여기도 주격관되는 비동사에서 kept in homes, 집에 kept, 집에서 길러진다는 소리죠. 수동의 집에서 kept 되는, 길러지는 그런 동물들에 대한 terms, 용어들은 이게 주어죠. 그런 용어들은 suggest가 동서를 뭐 남시하다는 뜻이죠. 아까 imply처럼. 이런 어떤 집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에 대한 용어는 또 뭐를 시사한다고, 그 동물의 뭐의 어떤 중요성, significance 이런 말, 중요성 또는 뭐 의미심장함 이런 소리죠. 결국은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담아 언급할 때 관해서는, 동물들의 디스코스에 관해서는, 동물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말, 그런 동물들을 말할 때, 언급할 때, 즉 동물들에 대한 어떤 담론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몇몇 동물들이 뭐 아까 전에 거기 farm animal, 뭐 lab animal, 뭐 sport horses 이런 것처럼 그 동물들의 뭐 behavior, 행동, emotion, 감정, intelligence는 지능, profitable은 수익성 이런 거죠. utility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유용성 이런 거죠. 유용성. 이게 더 맞겠죠. utility, 활용, 유용성에서 이게 그 동물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뭐 farm animal이라고 하기도 하고 lab animal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스포츠 호시스 이렇게 하기도 한다니까 몇몇 동물들의 그런 utility, 유용성이나 활용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강조한다는 거. 근데 반면에 집에서 kept, 보관되는, 즉 집에서 길러지는 그런 동물들에 대한 용어, 아까 전에 봤던 그 companion animal, 반려동물 이런 것처럼 그런 용어들은 그 동물들의 뭐의 중요성을 cognitive는 인지적인, recreation은 뭐 오락적인, cultural은 뭐 문화적인 이런 거 알 거고, utilitarian 이런 게 실용적인 이런 거, 실용적인. relational은 뭐 관계적인 이런 소리죠. 그래서 답은 이거겠네요, 그렇죠? 4번. 그럼 관계적인. 즉 이런 집에서 길러지는 어떤 동물들, 그런 거 반려동물, 그런 동물들에 쓰이는 그 용어, terms. 그 용어라는 게 이제 companion animal처럼 그 반려동물이라는 그런 용어는 그 집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의 relational significance, 관계적 중요성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는 거. 그 동물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개나 고양이를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여유, 좀 어떤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낀다는 거. 그런 것들을 뭐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뭐 반려동물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그걸 뭐 어떤 우리가 식량으로 아니면 어떤 의학적 목적으로
아니면 어떤 스포츠에 대한 목적으로 그렇게 쓰는 어떤 그 동물의 뭐 어떤 동물들의 그런 유틸리티, 유용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뭐 다른 동물들은 보통 우리가 그 동물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언어를 많이 쓰지만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동물들에 대한 terms, 용어, 반려동물 이런 것들은 그 동물들과의 우리의 그런 relational significance, 관계적 중요성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말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유학하는 문제, 특히 AB에 들어가면 여기 지금 보기에 이렇게 AB에 나오는 말들, 여기 지금 뭐 그나마 조금 어렵진 않은데 cognitive나 뭐 profitability나 뭐 utilitarian, utility 이런 말을 보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답이 4번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또 어휘를 많이 잘 알고 있어야 푸는 거야. 늘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 유형 상관없어. 이 문제 유형이나 저 문제 유형이나 다 어휘를 일단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휘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문들을 자꾸 보면서 이런 글 주제나 이런 글들을 익숙하게 눈에 익숙하게 해서 해석하는 것도 좀 쉬워지게 해놓으면 어느 유형하고 상관없이 잘 풀 수 있어. 요즘은 진짜 어휘부터가 떨어지니까 결국 유형 상관없이 다 어렵잖아. 18번부터 시작해서 45번까지 다 어려워. 어느 유형이 뭐 쉽다, 뭐 예전에는 뭐 29번 앞에까지는 다 쉬운 문제라서 다 어느 정도는 다 맞추는 게 기본이다. 그것도 다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뭐 원체 어휘가 수준이 떨어진 애들이 많아서 18번부터 몰라. 듣기도 그쪽 뭐 거의 뭐 반 이상은 틀린다고 봐야 되는데 뒤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유형하고 상관없이 좀 잘하려고 하면 어휘를 일단 무조건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뭐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공부할 때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그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 저 같으면 영상 올릴 때 왜 여기서 꼭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 해서 보통 한 6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어들이라도 꼭 기억해서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단어를 모르면 말짱 소용없어요. 뭐 문법이 몰라서 내가 독해하는 방법을 몰라서 독해가 안 된다. 그런 건 다 변명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단어를 몰라서 그걸 어휘가 몰라가지고 해석이 안 되고 뭐 문제를 못 풀고 그러는 거니까 부전히 어휘 공부하라고. 오케이?